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7월 15일 한 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이제 미국 옵션 만기일이에요. 금요일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요번 주는 조금 일단 저는 금요일은 웬만해서는 좀 눈치를 살짝 보자 이런 사람이긴 한데 내일 좀 시장 어떻게 돌아갈지 그래서 지금 뉴스 뭐 섹터 테마 추가 거의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요 영상 항상 만들면서 이거 좀 뭔가 조금 더 도움될 만한 그런 좀 디테일한 뭐 재료라던가 그런 부분 없나 좀 둘러보는데 없네요. 정말 아쉽게. 그렇다고 또 제가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섹터까지 완전 저 우영우 추가 정도? 지금 OTT 안 그래도 오늘 티빙이랑 이제 KT랑 CJ, 티빙이랑 시즌 뭐 이런 거 OTT 합병 확정 나가지고 뭐 그걸 갖다 지금 시간에 오르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. 그래가지고 결국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잘 나왔고 미국 뭐 1% 인상 울트라 스텝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미리 막 겁을 먹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또 지수 관련해서 뭐 발표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보통 다음 달에 발표하는 그 CPI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. 네, 이제 그런 거는 뭐 좀 정말 깊게 보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지금 금리 인상, 인플레, 환율 이거 세 개가 결국 시황의 가장 중심이죠. 뭐 어차피 저기 러시아,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는 거 얘네 종전을 생각하기에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. 그리고 러시아의 반응을 보더라도 아직은 종전할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쟤네들이 좀 진짜 끝날라고 했으면은 중국까지 좀 합쳐가지고 아예 목줄을 조였어야 되는데 규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, 미국이랑 대립각도 세우고 있다 보니까 사이사이 그 뒤에서 뭐 좀 돈 환전할 거 해주고 뭐 이것저것 뭐 자신들이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그렇게 좀 이어져서 그런지 러시아가 별로 숨막혀 하지 않습니다. 처음에 뭐 스위프트 퇴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규제 세게 들어가서 이거 러시아 금방 좀 백기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별 반응이 없어요. 그렇다는 거는 대외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측면에서 자기들이 좀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. 그리고 러시아가 원래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. 몇 없어요. 세계적으로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뭐 기름이랑 천연가스 둘 다 나고 뭐 식량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이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적거든요. 자급자족 되는 국가가.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길어지고 있는 모습. 그래서 거기는 좀 우리가 뭐 종전 빨리 나오길 기대할 수는 없지 않나. 자, 그래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자연스럽게 한 0.75면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9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단 9가 넘기는 했죠. 그래도 지수 측면에서 일단 좀 바로 문제없이 반응을 해줬습니다. 바로 끌어올리면서. 그래서 이 뒤에 뭐 금리 인상 26, 27일 요 FOMC 회의 정도까지 그냥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좀 울트라 스텝 얘기가 정말 뭐 뚜렷하게 나오지만 않으면은 울트라 스텝을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7월 달에 발표하는 8월 달에 발표하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거든요. 왜?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원유, 기름 가격이 그래도 지금 5월달, 6월달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120달러에서 지금 이제 뭐 한 9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한 20% 정도 밀린 자리여가지고 그런 거 대해서 좀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달에 발표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. 뭐 그 사이에 지금 뭐 사우디가 뭐 증산 안 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다 딜 협상에 실패하고 그게 좀 뭐 부각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내용도 있어요. 휘발유 그 좀 구매율, 소모율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. 경기 침체 때문인지 이제 경기 침체가 막 와닿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환율. 요놈의 환율이 자꾸 좀 거슬리긴 해요. 환율이.
환율이 지금 내려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자꾸 거슬리긴 합니다. 지금 1317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뭐 미국 선물도 좀 밀리고 있는데 환율은 일단은 1320원 좀 넘어가면은 지수에 또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. 근데 또 1320원 한번 넘고서 밀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내성이 생겨요.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막연히 계속 올라가겠죠. 네, 그러진 않을 건데 일단은 1320원 뭐 전고점 관련해서 환율은 좀 계속 끌고 내려오는 게 좋기는 합니다. 무조건 뭐가 됐든 이게 시황 세계 시황이 다 같이 좀 흔들흔들해서 올라간 거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. 뭐가 됐든. 그래서 환율 좀 내려오는지 환율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 뭐 기술주들 실적 이런 거 발표에 따라서 또 미국 지수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. 거기서 이제 좀 테슬라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.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앨런 방안을 하는데 여기서 기대할 만한 게 지금 환율 잡을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.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 스와프 이게 얘기가 나올까 싶어요. 물론 이거는 한다는 거는 사실 미국 같은 그렇게 득될 건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가 해주세요 라고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. 근데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얘기 혹은 진척되는 부분이 있는지 되면은 환율 잡는 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못 잡은 미 물가 연준 1% 인상 단행할까? 그 다음에 연은 총재 CPI 9 넘으니까 뭐 1.0 금리 인상 가능하다. 근데 저는 금리 인상 1% 나오더라도 그냥 뭐 나오면은 그 주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그날 바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날이랑 그 다음날 밀다가 또 다시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, 그리고 오늘 이제 지수가 미국 선물 밀리고 해서 저는 오늘 좀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.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안 좋아요. 1%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은 미국이 좀 좋게 끝나는 거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박스권 안에서 놀아주는지 이 안에서만 저점만 안 깨면 돼요. 솔직하게 저점만 안 깨고 옆으로 좀 횡보해 주는지 뭐 돌파하면 더 좋고 이런 부분 그리고 밀리면은 좀 기회 또 뭐 이음봉 길게 막 2% 3%씩 해가지고 이틀 연속 민다 싶으면 그건 또 괜찮은 기회로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좀 영상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이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석탄 이런 거 전력 수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되기 전이 이제 가을쯤 그리고서 러시아 지금 독일은 가스관 가스프롬 가동 재개 보장 못한다. 그래서 에너지 쥐고 계속 흔들고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 좀 실제로 재개 안 하고 하면은 이런 천연가스들 또 들썩들썩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되는 게 다른 에너지원. 그래가지고 석탄 같은 거는 좀 저전력 혹은 겨울쯤에 뭐 유럽 측에서 이런 거 가스 대체 에너지로 좀 얘기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볼 것 같고 이제 국제모터쇼 UAM 아이오닉 내일 그게 있었죠? 원희룡 내일 그 고척 스카이돔 고척 스카이돔 15일 드론 UAM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여기서 UAM 관련해서 초기 상용화에 대한 추진 방향 좀 국토부 장관이죠. 아주 좀 발표를 할 계획인 걸로 알거든요. 이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UAM 조기 상용화 계획 논의 요게 이제 좀 내일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걸로 또 혹시라도 UAM 관련주 네온테크, 베셀 뭐 오늘 파이버 프로 얘네들이 그 내용 때문에 오늘 좀 들썩이지 않았나 싶어요. 내일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혹시 좀 반짝하는지.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 두창은 WHO 긴급회의 요거 요번 주 혹은 늦어도 다음 주겠죠. WHO에서 혹시라도 긴급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사태 선포를 하는지. 비상사태 이걸로 갖다 할 것 같진 않기는 해요. 솔직하게 확진자 그 전염 속도만 봐도 코로나 대비해서 얘는 너무 그 비교 대상이 아니죠. 체급이 좀 워낙 낮다 보니까 물론 WHO라는 부처에서 그 비상사태 선포하는데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.
뭐 일주일 동안 뭐 확진자 뭐 어떻고 전염성은 뭐 어느 정도여야 되고 뭐 치사율이 어떻고. 근데 치사율은 좀 거의 지금 원숭이 두창으로 왔다 사망자 뉴스를 못 봤죠. 그만큼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좀 현대의학 좀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면은 거의 치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연세,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원숭이 두창은 유독 그런 부분이 없어요. 뭐 물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전염되고 그런 케이스가 애초에 적기는 하죠. 지금 저게 어디서 퍼져나가는지. 그래서 이런 비상사태 이슈 남아있기는 한데, 원숭이 두창도 이제 좀 기술적 반등폭을 거의 주긴 줬거든요.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거, 요 12,000원, 11,000원 계속 좀 좋아 보인다. 설명을 드렸었는데, 오늘부로 거의 20% 저점 대비해서 찍어주긴 했습니다. 오상자이얼, 진매트릭스, 오늘 제놀루션도 원숭이 두창이 추가됐는데, 얘네들이 지금 다 결이 진단키트에도 엮이고, 코로나도 엮이고, 원숭이 두창도 엮이고, 뭐 지들 멋대로 해요. 그래가지고, 그냥 뭐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 이런 저항 구간을 좀 돌파했는데, 요 위에서 그냥 버텨주다가 슈팅이라도 한번 좀 만들어주나,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WHO 긴급 회의 이슈 하나 볼 것 같고, 결국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보고서 나머지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. 코로나 징글징글한데, 코로나 재료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전 영상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,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되지 않을까. 이것도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중요한 키워드들은 이거죠. 최악의 바이러스다.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면역 회피력이 높다.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인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. 전 세계에 급증하고 있고 한 달 새 폭증하고 있고, 코로나 우리나라도 확진자 막 3만 명, 4만 명 넘어가고 있고, 지구상 가장 빠른 바이러스다. 홍역을 능가하면서 우세종이 임박했다. 징글징글해요. 키워드들 보면은 눈 돌아가는데,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도 성인 2차 부터 뭐 검토하고,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오미크론 변이랑 그 하위 변이에도 좀 면역 반응 확인됐다. 그다음에 대통령 4차 백신 접종 이런 식으로 왔다가 정부에서 언급은 했어요. 근데 이제 강제성을 지금 부여하지는 않았는데, 그거랑 오늘 뭐 미국 FDA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, 국내 오늘 이제 나온 이슈 중에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. 그래서 켄타우로스 변이가 지금 전염성이 엄청 높다 보니까 이게 막 미친 듯이 퍼져 나가는지, 그리고 혹은 우세종을 차지하는지, 그런 부분들, 그리고 확진자는 혹시라도 5만 명 넘어서 10만 명. 코로나 재료 중에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줄기는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래야 진단키트가 막 잘 팔릴 거다. 진단키트 수요가 늘겠죠. 진단키트 매출 잘 나올 거다. 그런 근거를 베이스로 진단키트 애들 시세를 주는 거고, 치료제랑 백신도 코로나 막 세계적으로 막 미친 듯이 날뛰네. 그러면은 치료제랑 백신 매출 더 잡힐 수 있겠다. 요런 게 지금 베이스거든요. 그리고서 이 변이랑 해서 확진자 계속 증가하면은 혹시라도 그 재택근무라던가, 지금 이번에 거리두기 막 그런 거에서는 발표가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지만 너무 심해진다. 확진자 막 10만 명 넘고 막 30만 명 넘고 하면은 거리두기 사실상 또 다시 어느 정도 나오겠죠. 재택근무부터 해가지고 뭐 원격 진료라던가, 그 다음에 뭐 병상 부족 이런 것들, 혹은 학생들 원격 수업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. 즉 섹터들을 정리를 해둬야 돼요. 내가 매매를 지금 이쪽을 안 할 거면은 아예 내가 보지도 않을 거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, 요런 애들 슬슬 이제 또 장기평 슬쩍슬쩍 스멀스멀 이거 이슈 기다리는 거 같죠. 딱 봐도 병상 부족 이슈 나와라. 지금 확진자 증가하자라. 병상 부족 키워드 하나 붙이면서 뭐 10%든 20%든 해먹으려고 하는 건지, 이런 거 차트 뻔히 좀 기모으는 모습 보이고, YBM넷도 잘 안 밀리죠. 물론 시세를 세게 주지는 않았어요. 그래도 이러면은 이러다가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하면은 뭐 학생들 지금 방학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뭐 재택 수업, 원격 수업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,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데 야 안 되겠다.
어차피 웬만한 기업들은 그 재택근무 시스템은 살아 있어요. 진행 계속 그 시스템 살려가지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, 시스템 그 라인은 살려놨기 때문에 그냥 시행만 하면 됩니다. 아야 그래? 야 우리 재택 이제 해 다시 안 되겠다.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혹은 정부 차원에서 뭔가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기업 위주로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리고 코로나 쪽에서는 좀 본질적인 거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진단키트, 치료제, 백신 요쪽이 가장 본질적으로 좀 돈도 많이 쏠리고 매매하는데도 가장 좀 부담은 없어요. 거래대금도 터져, 호가도 좀 빵빵해. 과거에도 진단키트, 치료제, 백신 얘네들 중심으로 움직였고 요번 지금 시장도 저 진단키트, 백신, 치료제 요쪽에서 돈이 가장 많이 터지죠. 막 1,000억, 2,000억, 3,000억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주도 테마이고, 진단키트는 오늘 켄타우로스 그 변이 확정 때문에 좀 시간에 얘네 수젠텍 이런 거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, 항상 좀 대장 지들끼리 바꿔먹을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휴마시스, 엑세스바이오, 수젠텍, 그 다음에 진매트릭스는 얘는 여기저기 좀 다 엮기는 엮어요. 오늘은 뭐 백신 플랫폼 원천 기술 이러는데 랩지노믹스, 진매트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심으로 보지 않나.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지금 시간에 좀 오른 게 아쉽기는 한데 뭐 차트 요 구간 좀 버텨주는지, 저는 얘 한 35,000원, 34,000원 요 상한가 라인까지 오면 좀 좋았을 것 같거든요. 얘는 지금 지가 엮고 싶은 게 엄청 많겠죠. 탈모도 있고,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어제 그 유산균, 바이오로보틱스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얘는 뭐 이것저것 좀 엮을 거 많습니다.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 좀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고, 그 다음에 테마가 커지면은 뭐 택배, 뭐 식품 이런 것까지 좀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. 자,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이 급성, 간염, 요거 1000명 넘었다, 22명 사망, 요걸로 갖다 오늘 좀 일단 시세를 줬죠. 진매트릭스랑 차백신 연구소. 진매트릭스는 뭐 다른 이슈를 붙이기도 했는데, 일단은 저는 요거는 그렇게 좀 중요하게는 안 보고, 결국엔 코로나가 더 중요하지 않나. 그리고 식량은, 밀리면 좋아요. 밀리면 밀릴수록 좋고, 식량이 어딨냐. 이 종목들 또 저점 이런 것들 깨고 내려오는지, 혹은 장기평 주변을 향해 가는지, 장기평 주변들 그런 곳에서는 좀 시세를 꽤 주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한탑도 또 스멀스멀 내려오고 있고,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식량에서는 좀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얘는 이제 무상증자 재료인데,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증 재료는 예전부터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이 높은 곳에서 1대2 무증 재료 붙여서 종목에 끼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. 얘는 이제 광기 구간이에요. 이렇게 하다가 또 미친 척하고 또 시세 막 끌어올릴 수도 있고, 막 5일선 타고 4만원 정도 주변에서 막 미친 또 끌어올리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얘는 그냥 특별하게 좀 뚜렷한 이슈 느낌이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실 거면은 당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갖다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. 종목에 끼는 참 좋습니다. 근데 차트 자리는 이제 좀 위험한 지역이지 않나. 그 다음에 뭐 이제 재건도 그냥 그렇고, 오징어 게임도 그냥 그렇고, 네옴시티는 지금 바이든이 이제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사우디랑 협상해가지고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지, 지금 노딜 얘기도 있습니다. 사우디 측에서 뭐 굳이 우리 뭐 대놓고 그런 느낌이죠. 뭐야, 저 녀석 나보고 살인범 범죄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 발동에 불 떨어졌으니까 뭐 인플레 잡아야 되고 중간선거 다가오고 지지율 낮아지고 하니까 오는 건가? 난 그러면 별로 협상 안 해.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딜에서 엄청 유리한 포지션이긴 해요. 왜? 돈이 많기 때문에. 얘네는 급할 게 없거든요. 야, 부족해? 오케이. 2배 줄게. 가져와. 이럴 수 있는 그런, 뭐 이제 예시이긴 하죠. 그냥 비유이긴 한데, 그만큼 그 부의 힘이 정말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게 사우디잖아요. 그래가지고 급한 거는 이제 미국 측이지 않나. 사우디는 그냥 협상 얘기 들으면서 뭐 얘네도 뭐 딜 할 만한 게 있으면 하겠지만,
또 요 관련해서 혹시라도 좋은 얘기 나오나, 유가 증산 얘기 나오는지,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뭔가 좀 좋은 협상이라던가 얘기 나오나, 그 정도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대로 뭐 별 성과 없이 끝난다,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유가가 조금 또 반짝할 수도 있지 않나, 요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, 유가는 뭐 반짝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, 그냥 좋은 얘기 나오나 그거 정도를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로봇 잼스 또 뭐 계속 똑같기 때문에 휴림 내려가, 여기 슬쩍 저점 깨기 시작하죠. 그러면은 뭐 또 장기평 주변이라던가 뭐 2,000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면 생각은 하고 있고, 로보로보는 그 와중에 좀 옆으로 버텨요. 에브리봇도 최근에 움직임 꽤 좋고, 그래서 얘네들은 8월 잼스 출시, 뭐 물론 이제 잼스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. 여태까지 몇 번 했기 때문에. 그리고 원전도 포지션은 변한 게 없어요.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얘는 이번 달 K텍소노미 뭔 얘기 나오냐, 7, 8월 초안, 그리고 그런 거 초안해서 이제 금액에 대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텍소노미 추가되고 하면은 그 뒤에 뭐 또 얘기가 나오겠죠. 좀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8월, 결국에 이쪽은 텍소노미보다는 저는 이 체코 고위급 방안, 이게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, 왜?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주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체코 아니 원전 뭐 G2 파워는 21선에다 일단 좀 자리를 깔아요. 우진, 완신기계 이런 것들은 장기평 주변에서 또 반등해 주나, 이런 부분을 그냥 똑같이 볼 것 같고, 뭐 테슬라 원통령 배터리 부각이 안 됐죠. 그 다음에 소카, 마켓컬리, 토스 뭐 이런 거 상장은 별 지금 그 얘기 튀어나온 건 없다 보니까,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예비 상장 심사 요번 달 말 안팎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거 나오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상장이 돼서 일정 같은 거 빠바박 하고 나오지 않을까. 만약에 이거 심사 통과하면은 요번 연도 안에 상장을 시키려고 할 거거든요. 이제 지수 시황 따라서 좀 신규 상장 시킬 때 눈치 보는 회사들이 꽤 많긴 합니다. 혹시라도 좀 딜레이 되면은 그런 건 좀 피곤해질 수 있는데, 딜레이 되면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겠죠.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. 왜? 딜레이를 시켰다는 거지 상장을 포기하겠다가 아니거든요. 어차피 웬만한 좀 기업들은 상장을 하려는 목표가 장외에서 투자자들이 상장을 시키면서 개인들한테 물량, 차익 실현을 하려는 거거든요. 상장시키면은 뻥튀기도 되겠다.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시스템상 뭐 따상 가는 것도 엄청 많았죠.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꽁으로 갖다 먹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을 계속 추진을 하는 건데,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회사는 거의 드물어요. 차익 실현을 하긴 해야죠.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 저런 건데, 히링 같은 경우 차트는 좀 계속 버티고 뭐 이런 부분 최근에 좀 좋아 보이기는 한다 설명을 드렸는데, 그냥 이 구간에서 결국 그 좋은 얘기 협상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, 혹은 이번 달 말에 현대건설 공시 그런 거 튀어나오는지. 그 다음에 뭐 게임주, 메타버스 거의 비슷합니다. 메타버스도 애플, 그 다음에 삼성, 글라스, AR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장비 뭐 출시 좀 이어지는지. 얘는 차트 포지션은 정말 크게 봤을 때는 더 이상은 밀리기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같고, 이 구간에서는 이제 호흡이 좀 늘어질 수는 있겠죠. 얘네들 출시 언제 하냐, 그 이슈를 엮어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.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삼성, 아리백 요거 8월 중에 나오는지, 혹은 연내 참여. 근데 그거보다 저는 좀 여기서 뭔가 좀 뚜렷한 내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,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유가 하락이랑도 같이 맞물려서 내려가는 거는 좀 아쉬워요. 그리고서 네옴시티에서 신재생에너지, 친환경, 뭐 태양광 이런 거 키워드를 딱 엮어주면은 그거는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애초에 네옴시티 자체가 비밀 유지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은 아쉽지 않나. 그리고 대표격인 회사들이 수급이 지금 좀 힘을 못 써요. 유가 하락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,
일단은 종목들 SDN은 차트 관점에서는 또 이제 슬슬 좋은 자리 오는데 생각은 드는데 재료 일정 같은 게 좀 애매모호하죠. 이런 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내까지 또 늘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뭐 9월달 이런 거 착공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은 지금은 아쉬워 보이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예비 전력 요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얘네는 밀린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 그냥 중간중간 전력 부족 이슈는 여름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좀 주요하게 매매하기는 좀 쉬운 섹터는 아니죠. 그리고 부산국제 모터쇼 아이오닉 요거 공개는 했는데 이제 첫 판매가 9월 달이라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는 그때 가서 그 판매에 대해서 좀 사전 예약 숫자 좀 진행이 되는지 사실 지금 부가적인 테마들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고 요거에다가 이제 뭐 우영우 엮어가지고 그 A스토리 KT알파는 OTT 쪽인 것 같죠 지금. 우영우 KT 계열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영우 관련해가지고 KT1이랑 저 뭐야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런 애들도 좀 엮이지 않았나. 근데 OTT 영화 우영우 막 저쪽이 상한가를 한 번도 못 뽑아줘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대금이 좀 세게 붙지도 않고 단 1000억 밑으로 붙더라고요. 일단 뭐 우영우 관련주들은 조금 생각은 해둘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영우 관련주는 KT알파는 요거는 오늘 합병 그것 때문에 간 것 같고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그 다음에 A스토리 뭐 두 개 중심이지 않나. 근데 저는 아마 이쪽은 매매 거의 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장 징그럽겠지만 코로나 중심으로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애들 혹시라도 코로나가 좀 자리 비우면은 그때 좀 봐야 되지 않나. 뭐 따로 굳이 눈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. 반대로 갔다가 코로나 테마 이제 좀 뭐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지수 같은 경우 저는 내일은 좀 이제 보수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. 금요일이죠. 자, 하여튼 징글징글한 코로나와 함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. 그래도 코로나 관련주 중심으로 나머지 서브 애들 보면 될 것 같고,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내일 지수 미국 밀리면서 끝나면은 내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게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. 미국 밀리고 끝나고 만약에 미국 선물이 막 진짜 핫하면 모르는데 내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토요일날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눈치 보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.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어요. 지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그런 거에서 또 바로 돌려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라는 거지. 막 우상향 막 계속 해가지고 막 상승 추세 타고 그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릅니다. 지수에 생각하는 포인트가.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